왜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는 걸까요? 왜 아무 증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부엌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한약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한의학 박사 이서연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혈관 건강을 상담해드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조미료 사용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나이 때문에 혈관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원인이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조미료에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과 맛을 내기 위해 쓰시는 기본적인 조미료들이 실제로는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70대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거든요. 바로 조미료를 잘못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조금씩 혈관을 손상시키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조미료와 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 몸이 무겁고 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붓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8세 김영자님이 계십니다. 김영자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과식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된장국과 김치찌개를 드시고 점심엔 라면, 저녁에는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린 돼지고기를 자주 드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는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도 무거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혈관 검사 결과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영자님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의 문제를 분석해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던 조미료들이 혈관에 서서히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된장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나트륨의 양, 고추장에 숨어있는 설탕의 양, 그리고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김영자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된장은 평소 쓰시던 양의 절반만 넣고 국물은 다 마시지 말고 덜 마시기,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고 한 번 쓰고 바로 버리기, 그리고 고추장 같은 양념을 사서 쓰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설탕 양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자님도 맛이 싱거워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점차 적응하시더니 몇 달 후에 다시 배웠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손발도 전처럼 붓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반의 법칙이라는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혈관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전을 부르는 5가지 조미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혈전을 부르는 조미료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름 재사용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이 아깝다고 해서 튀김이나 전을 부치고 난 기름을 다시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한번 사용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독성 물질과 산화 물질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독일 식품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름을 재가열할 때 유해 물질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혈전 형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정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정수님은 기름이 아깝다고 해서 생선 튀기고 난 기름으로 또 채소 튀김을 하시고 그 기름으로 또 다른 요리를 하시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런 습관이 몇 년간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서 뇌졸중 직전까지 가신 적이 있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한번 쓰고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에어프라이어나 찜, 구이 같은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볶음이나 샐러드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는 다른 기름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리시나요? 아니면 재사용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설탕이 숨어있는 양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직접 넣지 않으니까 단맛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고기 양념, 떡볶이 소스, 라면, 수프 이런 것들에는 각설탕 2~3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 당뇨병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하루에 25g 이상의 가공당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숨은 당분들이 혈당을 갑자기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혈관에 무리를 주는 거거든요. 70세 이명자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본인은 단맛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 드시던 양념들을 분석해 보니까 양념 속에 숨어있는 당분 때문에 혈당이 하루 종일 크게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는 라면 수프로, 점심에는 불고기 양념으로, 저녁에는 각종 소스류로 당분을 계속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설탕 대신 식초나 과일을 갈아 넣어서 단맛을 내시거나 마늘이나 생강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셔서 직접 양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일반 흰 설탕보다도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평소에 즐기시는 양념이 얼마나 단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과도한 소금 섭취 문제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려서 혈관벽을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보다 2배가 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영우님은 평소에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때문에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두통이 자주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정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마나 버섯을 우린 물로 국물의 감칠맛을 보강하시면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나 젓갈류도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 폭탄이니까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된장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이라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발효 자체는 좋은 면이 있지만 된장 자체의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게 문제예요. 독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사워크라우트와 비교해보면
우리 된장이 나트륨 함량이 절반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 된장국을 드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70세 김순자님 같은 경우도 평생 된장국을 즐겨 드셨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결국 병원에서 저염 식단을 권고받으셨어요. 김순자님은 처음에 이해를 못하셨거든요. 몸에 좋다는 된장을 먹었는데 왜 혈압이 높아지는지 말이에요. 된장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된장 양을 평소보다 줄이시고 버섯이나 다시마로 맛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물 위주로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된장찌개 드실 때 국물과 건더기 중에서 무엇을 더 드시나요? 5번째는 고추장과 마늘 문제입니다. 고추장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문제가 되고요. 생마늘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과다하게 드시는데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자료를 보면 마늘 보충제를 과량 섭취한 환자들 중 20%에서 출혈성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66세 장미경님은 매 끼니마다 고추장을 듬뿍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져서 고생하셨어요. 고추장 속의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동시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에 혈당도 오른 거였거든요. 고추장은 평소 쓰시던 양의 절반만 사용하시고 마늘은 하루에 한두 쪽 정도를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마늘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요리에 넣어서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생마늘 과다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추장과 마늘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렇게 5가지 조미료가 우리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조미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혈관을 지키려면 구체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지키는 실천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혈관을 지키는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름 관리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을 쓰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튀김 요리를 하실 때는 되도록 튀김은 줄이시고 꼭 기름을 써야 한다면 땅콩기름이나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기름들이 고온에서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에어프라이어나 찜, 구이로 조리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맛도 깔끔하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시나요? 2번째는 설탕 줄이기 방법입니다. 하루 당분 섭취량을 25g 이하로 유지하는 게 혈관 건강에 안전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숨은 당분들이거든요. 음료수나 각종 양념, 소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양념을 직접 만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나 배를 갈아서 넣으시거나 식초와 마늘, 생강으로 단맛을 자연스럽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사드실 때는 뒷면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당 함량을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평소에 라벨을 보고 당 함량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번째는 나트륨 조절 방법입니다.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국물을 절반만 남기는 거예요.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도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대신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활용하시면 맛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4번째는 발효식품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발효 과정 자체는 몸에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효식품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발효식품을 드실 때는 국물 위주로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거든요. 된장이나 고추장도 양을 줄이시고 요즘에는 저염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발효식품을 드실 때 국물로 더 드시나요? 아니면 건더기로 더 드시나요? 5번째는 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조미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된장은 1숟갈 넣었다면 반 숟갈만, 고추장도 1숟갈 넣었다면 반 숟갈만, 국물도 1그릇 다 마셨다면 절반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걸 끊을 필요는 없어요. 꾸준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싱겁게 드시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조미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6번째는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천연 향신료들을 활용하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계피나 정향, 로즈마리, 바질 같은 허브류들은 항염효과도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이나 양파, 생강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다만 생마늘은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7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늘려보세요. 찐 음식은 영양소 파괴도 적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구이도 좋은 방법이에요. 팬에 기름 두르고 볶는 것보다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국물 요리를 하실 때도 육수를 우릴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 버섯으로 깊은 맛을 내실 수 있어요. 8번째는 식사 패턴을 조절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좋아요. 특히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9번째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다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래요. 10번째는 식단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본인이 뭘 얼마나 드시는지 기록해 보시면 패턴이 보여요. 어떤 조미료를 얼마나 쓰는지, 언제 짜게 먹는지, 단 걸 언제 많이 먹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혈전을 부르는 5가지 조미료와 혈관을 지키는 실천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던 설탕과 소금, 아까워서 여러 번 재사용하던 기름이 사실은 중풍과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혈전이 생겨서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미료 사용량을 줄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가며 손상되었던 혈관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다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거나 손발이 붓는 증상도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68세 김영자님처럼 간단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경우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반의 법칙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모든 조미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기름은 절반만 사용하고 된장은 절반만 넣고 국물은 절반만 마시고 고추장은 절반만 덜어내는 것.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2주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이전에 드시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 짜게 드시거나 단 것을 드시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 전체적인 패턴을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식습관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몇 달, 1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음식들과 차 종류, 그리고 평소에 쓰시던 조미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한약재 응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혈전을 녹여주는지, 어떤 차를 마셔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 레시피까지 준비해 드릴 예정이에요.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조미료를 절반만 줄여보시겠습니까? 된장인가요? 고추장인가요? 아니면 소금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